네, 그럼 이번에는 국회 출입 기자인 김영기 기자와 함께 총선 관련 이슈와 궁금증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높은 사전 투표를 놓고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텐데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이 28.75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. 근데 지난 이 시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코로나 효과와 함께 그다음에 이번 총선이 그 진영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그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좀 서둘러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좀 풀이됩니다. 그러면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?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관건인데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의 연령대별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온다면은 어떤 층들이 많이 나왔는지 분석이 가능한데 그런 통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만약에 이제 젊은 층이 좀 많이 나왔다면 아무래도 저 민주당이 유리할 거고 반대로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면은 당연히 통합당에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총선 관련돼서 이슈 정리할 때 저희가 투표하러 가실 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는 좀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전 투표해 보니까 유권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대로 이번에 비례 정당이 무려 35개나 난립하면서 그 투표 과정에서 일부 특히 어르신들이 그 상당히 좀 혼선을 좀 빚은 것 같습니다. 그 투표용지를 보면 알겠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1번과 기호 1번과 2번이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기호 3번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민주당 통합당 순서가 아니라 민생당이 가장 기호 3번에 가장 첫 칸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요. 그 또 하나 또 뭐가 문제냐면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위성 정당이지만 비례 정당을 찾아야 되는데 이름이 아직 미래한국당,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등 이름이 이미 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익숙치 않다 보니까 좀 엉뚱한 데 찍은 그런 유권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당명 자체도 유사한 이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름을 몰라서 현장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오히려 정당의 이름을 물어보는 그런 해프닝도 곳곳에서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직 선거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모레 그 투표소에 가기 전에 그 비례 정당에 대해 공부 좀 하고 이름 정도는 좀 정확히 알고 현장에 나가 투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모레 본투표 있으니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선거에서는 세대 투표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연령대 유권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이제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강원도의 연령대별 유권자 분포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최근 여러 조사를 보면 20대, 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20대, 30대, 40대 같은 경우는 조금 진보 성향을 띠고 당연히 이제 60대 이상 보수 성향, 그다음에 그 50대는 진보와 보수가 좀 혼재되어 있는 양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유권자의 어떤 그 연령대 분포를 보면은 60대 이상이 33%로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진보적이고 민주당을 좀 선호하는 20대, 30대, 40대 그 다 합쳤을 경우에는 한 46%가 되고 그다음에 50대는 한 2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연령대 분포에 따라서 양당이 당연히 전략을 피는데 간단합니다. 민주당은 젊은 층의 어떤 투표를 좀 독려하는 거고 반대로 통합당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투표 독려와 함께 이번 그 사전 투표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다고 상당히 좀 고무돼 있는 모습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령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세대 투표 양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 세대 차이 때문에. 그렇지만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도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게 그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국가 통합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최근에 정치권과 언론에서 샤이 보수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도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샤이 보수라는 정의는 아마 일부 알고 계신 분 있을 텐데 뭐냐면은 그 보수층의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아예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더라도 자신의 성향을 숨기는 현상을 이제 그 샤이 보수라고는 하는데 분명히 샤이 보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보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샤이 보수에 대해서 여야는 다 인정은 하는데 그 규모를 놓고는 조금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당연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샤이 보수가 전체 유권자에 많아야 5% 이내다. 그러니까 큰 대세는 변수가 못 된다.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고 반대로 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 샤이 보수가 전체 유권자의 10% 가까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경합 지역구나 박빙 지역구의 경우는 그들이 투표장으로 나왔을 때
자신들의 어떤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구도다 이러면서 서로 약간 뭐 자기들한테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김영기 기자 총선 관련 이슈와 선거 판세 짚어봤습니다.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